안녕하십니까. 이론 뽀개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그 중에서도 사회적 타당성과 관해서 불공정한 행위 봤죠. 폭리 행위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고,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그 다음에 폭리 의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됐고, 이제 적용 범위가 중요했죠. 기부, 증여, 경매 적용 안 된다 그랬고, 부재수 합의나 비법인 사단 총회 결의에는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법률의 해석을 봤죠. 목적을 밝히는 거다. 대상은 의사표시다. 특히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있었죠. 특히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는 표시를 무시해라 해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범죄력의 해석 기준이라고 해서 목적을 밝히고 그게 애매하다면 사실인 관습이 있다,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신성실 있다, 원칙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볼 텐데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범죄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요건이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따라서 만에 하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치를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불완전한, 요거는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또는 불완전한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기 전에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 원하는 것, 표시, 말 그대로 표시하는 것. 법률 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그게 의사표시죠. 원하는 걸 표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의사와 표시로 나뉘게 되죠. 의사는 뭘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의사라고 부르고요. 표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표시 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시 행위는 말로 하는 게 명시적 의사표시고요. 행동으로 하는 걸 묵시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효과의사인데요. 효과의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A예요. 근데 을에게 B를 달라고 표시를 만약 했다.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자, 이때 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걸 내심의 효과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갑이 을에게 B를 달라 라고 했다면, 을은 갑의 요 표시를 보고 아, 갑은 B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거예요. 그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추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의사, 이게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을은 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A라는 걸 모르죠. 을은 갑의 표시만 가지고서 판단할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효과의사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효과의사는 둘로 나뉘게 되고,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나뉘되,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효과의사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의사표시가 나오죠. 불완전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도 부르고요. 의사의 흠결 또는 진의 아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의사의 흠결이라고도 부르고요. 진의가 아니다 라고도 부르고요.
내심의 의사가 없다. 결여돼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와 같은 표현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어. 아,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B라고 표시하는구나. 내가 잘못 표시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걸 의식적 흠결이라 합니다. 이 의식적 흠결이 두 개가 있어요. 진의한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 반면에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건 나는 의사는 A인데 B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이제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적 흠결에 착오가 있습니다. 109조. 마지막,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하되 예외 무효가 됩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 착오나 사기한 방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해야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공통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공통적이죠. 우리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냥 무효로 끝이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뼈대를 잡고 이러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당연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범죄행위, 재산을 둘러싼 의사표시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죠.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소송행위야. 소취와 같은 소송행위야. 그러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소취야.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걸 철회하는 것을 소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해서 너 소송 취하 안 하면 죽여. 뭐 이렇게. 그래서 소취하를 했을 때 이 소취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법률에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먼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 표시, 진의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부른다 그랬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도 부르고요. 속마음을 감춘다 그래서 심리여부라고도 합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이 아님,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사직서를 냈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의사 그만둘 생각이 없어. 표시 사직하겠다. 불일치하죠. 이렇게 거짓 사직서 제출하게 되면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즉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회사가 알았다는 걸 민법에서는 악의라고 합니다. 악의. 몰랐다를 선이라고 하고요. 알았다를 악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주의한 거야. 조심을 안 한 거야.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해서 몰랐어.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과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거짓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직의 효과가 있다. 다만 상대방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컨대 만우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때는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한다. 근데 이게 설령 무효로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107조 2항 해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란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즉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거짓 사직서 제출이 있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거짓 증여가 있다. 즉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진이 표시는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것, 뭐뭐를 원하지 않았지만 뭐뭐 하는 것, 이게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시게 되는 허위 표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비진이 표시는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모유가 됩니다. 반면에 허위 표시는요, 비진이 표시를 해요. 이렇게. 상대방이요, 비진이라는 걸 알아. 알면서 맞장구를 쳐줘요. 합의를 해줘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가 진리함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모르고 있는 착오와 구별이 되고, 두 번째,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는 다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닌 거, 예컨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명백한 농담이 있고요.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대사,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비진이 표시가 될 리가 없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의사, 진이라고도 하고 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표시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진의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지만 당시 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걸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겨 증여를 해. 근데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게 본심이야. 줄 생각이 없어. 이게 본심이야. 하지만 살아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기로 마음을 먹어.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가죽을 인질로 삼고 강박을 해요. 1억을 내놔라. 땅을 내놔라. 안 그러면 가족을 해치겠다. 그래서 갑이 실제로는 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겠다고 해야
가족이 살아. 그러니까 부득 주겠다고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주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기는 하지만, 그죠? 재산을 뺏긴다는 게 본심이긴 하지만 일단은 주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었으니까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말한 진이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줄 생각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이건 본심이고, 어찌됐건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겠다라고 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이게 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판례는 끊어가지고 잘 나옵니다. 진의 뜻, 그 다음에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 재산을 강제로 뺏기지만 일단은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 전부 다 맨 처음 판례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조금 문제인데요. 2번은 갑이 학교 법인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직원에게 너 그만둘래?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올래? 그래서 그리 내가 안 잘리려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최선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것도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실제로 대출 받을 생각은 없어, 본심은. 하지만 잘리지 않으려면 부득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비진이 표시의 두 번째 요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그 의사는 진의라고 말을 하고 그 진의와 관련된 1번, 2번 판례. 납득이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착오와는 구별된다. 그랬죠. 그 다음 왜 비진이 표시를 했을까? 왜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까? 이게 이유죠. 그게 뭐예요? 동기죠. 우리 동기불법에서 봤죠? 왜 사직서를 냈을까? 왜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까? 이유나 동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 그랬죠.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효과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립대 교수가 무리를 일으켰고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뻑하면 사직서를 내. 그랬다가 부장님이 달래면 다시 사직서 가져가고 철회하고 했어. 몇 번 하다 보면 사직서를 내게 되면 부장님은 이 자식이 또 한 번 어깃장을 부리는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또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 그래. 이때 사직서를 내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겠죠. 회사 요구에 따라서. 결국 회사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내는 것은 비진이가 되고요. 회사가 요구했으니까 이 회사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냐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었냐는 표의자가 비진이 표시를 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 만에 하나 거짓으로 사직서를 낸 직원이 있고요.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는 근로자는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회사는 거짓 사직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주장해. 그래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얘가 나는 진짜로 사직서를 내는 줄 알았다.
거짓 사직서라는 걸 나는 몰랐다 라고 선의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더라. 근로자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 안에서 다툼이 생겼어. 근로자는 거짓 사직서이긴 하지만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가 반면에 회사는 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을 때 어디서 소송에서 이때 증명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는 회사가 전혀 몰랐다라는 건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추정.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해버립니다. 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됐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추정된 것과 반대되는 것.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무효 주정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라. 자, 증명했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비진이 표시한 사람이 악착같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게 되면 거짓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선의 제3자. 예를 들어서 4번 예를 봅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비진이죠. 원칙 유효하죠.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무과실.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 그럼 등기가 무효예요. 즉 그런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아. 이 병이 뭐예요? 제3자. 근데 이 병은 갑을 간에 비진이 증여가 있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 증여가 무효가 됐고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병한테 가서 야 내가 갑에게 증여한 건 무효고 따라서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요. 요거를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기억하실 게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선의는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게 선의 무과실이고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모르는 게 과실이죠. 근데 107조행은 그냥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또 비진이 표시한 갑하고 나중에 제3자하고 소송이 붙어서 그럼 여기서 핵심이 또 뭐예요? 제3자는 선의였냐 악의였냐가 핵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3자의 선의도 우리 법원은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나는 선의였다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무효 주장자가 그 반대 사실, 추정된 것과 반대 사실, 즉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4번과 묶어가지고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는 뭐 지금 크게 볼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3번.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국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이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 이때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되고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냥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3번. 5번은 나중에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 가서 할 겁니다. 비진입 표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대리권 파트 가서 대리권 남용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비진입 표시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고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게 2개. 그 중에 하나가 비진입 표시였었죠. 비진입 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지인이 아니면 알고 하는 의사표시가 원칙 그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가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표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